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7월 17일 재헌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헌절을 맞아서 검사 출신인 윤석열 또 판사 출신인 최재형 두 대권 주자가 각각 재헌절 메시지를 내놨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메시지 내용에 눈길이 갔습니다. 뭐냐면은 최재형 전 원장이 정치, 특히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면서 저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최재형 전 원장이 비장의 카드를 던질 수가 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개헌,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개헌을 추진을 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대폭 단축해서 2년만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든 아니면 국회의원을 선거를 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내각제 형태로 가든 그런 획기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분석들이 나왔죠.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 최재형 전 원장을 돕고 있는 정의화 전 의장도 그랬고, 김종인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최재형 전 원장이 세기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임기 단축한 내각제 개헌, 이것을 의식을 했겠죠. 본인을 둘러싸고 그런 말이 나오니까 재헌절 성명에서 신축기 부인을 했습니다. 현행 헌법대로만 해도 된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어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헌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헌법만 잘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권력 구조가 국무총리에게도 나누어져 있고 국회의회에도 나누어져 있고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행 헌법을 그대로 운영을 해도 이것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본인이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최재형이 신속하게 어떤 메시지도 발표를 하고 본인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때그때 바로 차단하는 이런 상당히 발빠른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죠. 반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금 지금 주춤하는, 지지율도 약간 떨어지고 주춤하는 그런 상태인데, 자,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물론 윤석열 전 총장 쪽도 당황을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상황, 최재형이 급부상하고, 윤석열이 주춤하는 현재 이 상황에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다. 그런 분석들이 지금 국회 주변에 여의도 정가에 놔둡니다. 그래서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이 주춤하는데 당황을 하느냐. 자, 그 분석을 해드리죠. 자,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이 방해물이죠. 방해물은 윤석열이다. 자, 이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실제로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싸우다가 탄압을 당한 이미지로 퇴직을 해서 대권 주자가 됐죠. 그리고 지지율 범야권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만 어떻게 거꾸로 떨이면은 이 재집권이 가능하다. 자, 이런 인식이 지금까지 있었죠. 지금까지 있어서 그래서 이 윤석열, 윤나땡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윤석열이 나와주면 땡큐다. 대권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독주하는 상황에서 범야권에서 윤석열만 꺾으면 다른 주자들은 그동안 크지를 못했죠. 그래서 윤석열만 꺾으면 되는데 윤석열을 이외로 꺾기가 쉽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정권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윤석열 X파일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죠. 그 X파일을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씩 터뜨리면은 윤석열은 주저앉힐 수 있다. 이런 구상을 본인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구상이죠. 그래서 윤석열 외에 다른 뚜렷한 주자가 없는 이 국민의힘 범야권을 적절히 공략을 해서 윤석열을 무너뜨리면은 재집권이 가능하다. 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전략을 세워서 하나씩 시행을 했죠. 그 시행을 한 것이 X파일입니다. 윤석열의 X파일.
자, 문재인 정권이 주변에서 만든, 정권 주변에서 만든 엑스파일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엑스파일대로 실행을 한 또 여권 세력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그 사건, 그 사건에서 그 최강욱 씨, 열린민주당 대표죠. 최강욱 대표가 그것을 그 전에 법원에서, 경찰에서 무혐의 된 것을 다시 고발을 해서, 다시 검찰이 재수사를 해서, 요양병원 사건입니다. 결국은 장모가 법정 구속되도록 이렇게 한 것도, 그것도 전체 엑스파일 안에 있던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엑스파일 안에서 장모의 그 사건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1탄을 터뜨린 겁니다. 최근 들어서 1탄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또 준리 파문도 엑스파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준리 문제도 지금 정권 차원에서 흘린 거죠. 흘려서 그것이 보도가 됐고, 또 뭐 준리 또는 뭐 유부남 검사 동거설 뭐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니 대통령 부인도 검증을 해야 된다. 검증 차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생활 문제, 과거 사생활 문제 같은 것을 막 퍼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부인 김건희 씨 본인이 선제적으로 인터넷 언론에 나와서 해명을 했죠. 내가 뭐 석사 논문을 2개나 쓰고 박사학위도 받고 여러 가지 바쁜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했고, 윤석열 전 총장도 부인을 또 엄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어떤 뭐 술 마시고 흥청대고 그런 걸 아주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리고 뭐 새벽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막 한다. 그런데 무슨 뭐 그런 일을 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니 또 정권 주변에서 하나를 탁 흘립니다. 뭐냐 하면은 논문이죠. 김건희 씨 논문. 너무 허접하다. 심지어 뭐 멤버 유지 이것을 YUJI라고 뭐 표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특히 논문의 주제 가지고도 또 은근히 이렇게 좀 비꼬는 그런 그 말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논문 주제가 일종의 어떤 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뭐 그런 논문 주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장모를 법정 구속됐고 김건희 논문 문제, 뭐 준리 문제 이런 것을 또 쭉 퍼뜨리는 와중에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보수 쪽에 반문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런 것까지 다 겹쳐서 실제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정권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갖겠죠. 아니 1탄만 이렇게 툭 흘렸는데 이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하니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탄, 3탄, 4탄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면 하나씩 터뜨릴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 장모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도 있죠. 뭐 은행 잔고 조작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어떤 그 수사 중인 문제, 재판 중인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준리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준리 파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준리를 안다는 뭐 정인이 나타난다든가 익명으로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또 윤석열 본인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한명숙 그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 위정 사건 그것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책임론을 상당히 주장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윤석열에 좀 공수처에 고발돼 있죠. 그 수사가 건물사를 탈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에 대한 압박, 부인에 대한 압박, 장모에 대한 이런 어떤 법적 그 조치들, 이런 것들이 2탄, 3탄으로 준비됐고, 또 과거에 윤석열이 일선 검사 시절에 이 어떤 과잉 수사, 강압 수사를 해서 그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어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그 정권 주변에서 흘리고 있습니다. 뭐 일반 국민도 그 안에 뭐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흘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다 나중에 터뜨리기 위해서 윤석열 엑스파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그 단계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윤석열에 대한 공격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언제든지 본인들이 정권 차원에서 볼때 공격을 하면은 무너뜨릴 수 있다. 뭐 그 결과는 나중에 윤석열이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문재인 정권의 재집권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은 그들이 세우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또 하나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 그게 뭐냐? 윤석열과 보수 세력, 친박 또 친이 이 세력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야권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절한 시점에 사면을 해서 석방을 시킨다. 자,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이 윤나땡, 윤석열 나오면 땡큐. 여기에 큰 그림은 야권 분열입니다. 이 윤석열에게 그 수사를 당했던 인물들도 있죠. 지금 범야권 안에. 그 사람들과 윤석열이 서로 척을 지게 만들어놓은 그런 전략이죠. 그런 전략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가장 유효하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리면서 윤석열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와대가 당황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뭐냐 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시점이 이거 지금부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지면은 다른 대안들이 막 치고 올라갈 다른 대권 주자들이 범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치고 올라갈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벌써 윤석열이 떨어지면 안 돼. 자, 이런 내부 문재인 정권 안의 이 내부 속셈을 그냥 드러내버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죠. 누구냐? 박시영이라고 박시영 대선 여론조사도 하는 윈지코리아 대표입니다. 근데 박시영 대표는 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비상임 이사도 했고 조국의 열렬한 팬이고 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했는데 바로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그래서 친문이죠. 그쪽 라인인데 지금 윈지코리아라는 여론조사 회사를 세워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가파르다. 지지율 하락이 가파르다. 티핑 포인트가 시작된 것 같아. 티핑 포인트는 급변점이죠. 끝에서 딱 끊기는 티핑 포인트가 시작된 것 같아. 그래서 힘내라 윤석열 이렇게 외쳐야 되나?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 양반 윤석열이죠.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없는데 윤석열이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윤석열이 빨리 무너지면 범야권의 다른 대안들이 막 올라갈 테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윤석열만 겨냥을 해서 재집권 전략을 짰는데 그것이 흥크러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박시영 대표뿐이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도 간간히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윤석열이 좀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 아주 공격도 시작 안 했는데 본격적인 공격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내려앉으면은 전략에 차질이 생겨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공격 포인트가 없는 다른 대권 주자들이 나타나면은 전략 수립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최재형의 등장이죠. 최재형이 이 윤석열이 약간 지지율이 흔들리는 이 사이에 예상을 깨고 순식간에 지금 정치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정치권에 진입을 하고 또 순식간에 정광석화처럼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죠. 자, 이렇게 되니 상대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효용가치, 범야권의 효용가치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재형이 나타나니 그 전에 윤석열을 사실상 지지선언을 했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사람, 이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윤석열이 악마라고 해도 문재인 정권이 더 심한 악이기 때문에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 그런 논리 김재원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야당 안에 많은데 자 굳이 악마의 손을 잡지 않더라도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악마의 손을 놓겠죠. 그 사람이 지금 최재형이다. 이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일정 부분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수사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던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최재형이 입당하자마자 환영 성명까지 막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얼핏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저렇게 양쪽이 막 싸우다가 분열되면은 괜찮은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어떤 전략을 짰던 윤석열 한 사람만 팬다.
한 사람만 팬다. 이 전략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여론조사 대표 박시영 씨의 이런 이야기들, 이 양반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없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여론조사를 하는 대표가 할 말은 아니죠.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그 논란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 주변의 속내를 노출한 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계속 일정 지지율을 유지를 해야지 다른 주자들이 부상을 막는다. 부상을 막아서 계속 그러다가 또 나중에 지지율 믿고 윤석열이 계속 나가서 혹시라도 국민의힘 계열의 주자가 안 되더라도 윤석열이 또 제3지대에서 출마를 하면은 야권 분열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단 윤석열만 집중적으로 견제를 해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문재인 정권이 기대하던 상황대로 가지 않고 있는 그렇게 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윤나땡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개인 검정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자신감은 뭐였냐면은 범야권에서 윤석열이 독주하는 상황에서 유효한 겁니다. 윤석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이 독주하는 상황에서 유효한 전략이죠. 윤석열을 막 공격하는 사이에 다른 주자들이 이렇게 부상을 해버리면은 그 전략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공격을 해도 유력한 주자가 부상을 하면은 소용없는 그 상황이 되고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현 정권, 진보 좌파 정권이 유지되는 것보다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그런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자, 지금 윤석열이 아닌 누가 또 범야권의 대권 주자로 나서도 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속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 상황에서 체제형이 등장을 하고 윤석열이 좀 내려앉는 여기는 문재인 정권이 바라지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은 누가 되더라도 범야권의 대표 주자가 되면은 대권에 다가설 수가 있죠. 그것은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지지율이 좀 주춤하고 또 정권 쪽에서 2탄, 3탄을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면은 본인이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넘어서면은 지금 그냥 무난히 쭉쭉 나가던 것보다는 오히려 자생력이 더 생기고 예방주사를 맞는 효과가 생겨서 윤석열 앞날도 탄탄대로를 걸을 수가 있는 그런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떤 전환기를 맞은 그런 상황이 됐고 체제형은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약간 주춤하는 상황에서 정광석화처럼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또 최재형에게도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장외에서 안철수와 같이 하던 이 다른 리거를 하나 차려서 대선 레이스에 나서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최재형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유승민이 되든 누가 되든 원희룡이 되든 국민의힘 대권 주자와 결국은 하나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송국건의 혼술이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